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분석해볼 지문은 과학의 본질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흔히 과학은 절대적으로 객관적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이 글은 과학이 문화와 예술, 철학 같은 인간 활동의 일부라면 어떨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과연 과학의 인간적인 면모가 그 가치를 깎아내릴까요? 아니면 오히려 더 중요하게 만들까요? 함께 그 답을 찾아가 봅시다. 지문을 자세히 보기 전에 전체적인 흐름부터 잡아볼게요. 이 글은 먼저 과학이 문화에 속해 있으면 주관적일 뿐이다라는 일반적인 반론, 즉 통념을 소개합니다. 그러다 중간에 정반대가 사실이다라며 글의 흐름을 확 뒤집죠. 그리고는 활속이라는 재미있는 비유를 들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한 다음 마지막으로 과학도 이와 같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 구조를 머릿속에 그려두면 각 문장이 왜 나왔는지 이해하기가 훨씬 쉬워질 거예요. 자, 첫 번째 문장입니다. Some argue that 이 표현으로 시작하네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한다는 뜻인데 이런 표현은 보통 글쓴이가 동의하지 않는 일반적인 생각, 즉 통념을 소개할 때 자주 사용됩니다. 여기서부터 글쓴이가 앞으로 무엇을 비판할지 짐작할 수 있겠죠? 문장이 꽤 길죠? 이럴 땐 핵심 뼈대를 먼저 찾아야 합니다. argue, 이 동사 뒤에 that, 이 단어가 나오면 that, 이 단어가 하에 전체 문장이 argue, 이 단어의 목적어, 즉 무엇을 주장하는지에 해당합니다. 이 문장에서는 that절 안에 if, 이 단어로 시작하는 조건문 2개가 끼어 들어가 있어요. 이 조건들을 괄호로 묶어내면 진짜 주어 this, 이 단어와 undermines, 이 동사가 보입니다. 즉, 이것이 과학의 주장을 약화시킨다는 것이 주장의 핵심 내용인 거죠. 여기서 과학의 상태를 설명하는 두 가지 중요한 표현이 and, 이 접속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is embedded in culture, 문화에 깊이 뿌리내려 있다는 뜻과 bound up with art and philosophy, 예술이나 철학과 얽혀 있다는 뜻이죠. 둘 다 수동태로 쓰여서 과학이 이런 환경 속에 놓여 있다는 뉘앙스를 줍니다. 이 두 표현이 바로 통념이 비판하는 과학의 주관적 속성을 나타내는 말들입니다. 두 번째 문장은 이 반론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At best, 기껏해야 과학은 no better than religion, 종교보다 나을 게 없다고 말하네요. 여기서 no better than, 이 표현은 그냥 더 낫지 않다가 아니라 이거나 저거나 마찬가지다라는 강한 비판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뒤에 나오죠. Just another practice. 그저 또 하나의 관행일 뿐이라는 겁니다. 어떤 관행이요? With its own subjective methodology. 자신만의 주관적인 방법론을 가진. 결국 과학도 종교처럼 객관성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자, 세 번째 문장에서 분위기가 바뀝니다. But why say this? 하지만 왜 이렇게 말하는가? 아주 짧지만 강력한 문장이죠. But. 이 단어 하나로 앞의 내용 전체를 받아치고 있어요. 이런 질문을 수사 의문문이라고 하는데 정말 답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 그건 틀렸다는 주장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이제부터 필자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될 거라는 신호탄인 셈이죠. 그리고 바로 다음 문장에서 필자는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밝힙니다. Just the opposite is true. 정반대가 사실이다. 무엇의 정반대일까요? 바로 앞에서 말한 과학이 문화에 속해 있어서 가치가 떨어진다는 주장의 정반대입니다. 이 말은 과학이 문화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가치 있거나 진정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이 문장이 바로 이 글 전체의 핵심 주장, 즉 주제문입니다. 자신의 주장이 정반대가 사실이다라고 선언한 뒤 필자는 갑자기 활과 화살 이야기를 꺼냅니다. 왜일까요? 추상적인 주장을 구체적인 예시, 즉 비유를 통해 쉽게 설명하려는 것이죠. In order to hit the target, 관역을 마치기 위해서는 I need to do something,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고 말합니다. 그 무언가가 바로 to take aim and concentrate, 조준하고 집중하는 행위입니다. 여기서 관역은 진정한 지식을, 조준하고 집중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과 활동을 비유하는 것이겠죠. 이 문장에는 to 부정사가 3번이나 등장하는데 역할이 조금씩 다릅니다. 첫 번째 in order to hit, 이 표현은 하기 위하여라는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입니다. 두 번째 to do, 이 표현은 need, 이 동사의 목적어, 즉 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는 명사적 용법이죠.
마지막 to take aim and concentrate. 이 표현은 앞에 나온 something. 이 단어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설명해주는 동격의 역할입니다. 이렇게 같은 형태라도 문장에서의 역할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6번째 문장은 이 비유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문장이 길지만 뼈대는 간단해요. The fact is no obstacle. 그 사실은 장애물이 아니다. 어떤 사실일까요? 바로 내가 몸을 가진 존재이고 문화적으로 풍부한 상황 속에 embedded, 즉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문화적 상황이라는 표현이 글의 첫 부분에서 나왔던 과학에 대한 반론과 연결되는 지점이죠. 필자는 바로 그 조건이 성공에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이 문장은 어법 문제로 내기 정말 좋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어가 the fact, 이 표현으로 시작해서 is, 이 동사가 나오기까지 굉장히 길죠? 중간에 대철도 있고 쉼표 뒤에 수식어구도 붙어 있어요. 이럴 때 동사 바로 앞에 있는 명사, situation, 이 단어를 보고 동사를 are, 이 동사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문장의 진짜 주어는 맨 앞에 있는 the fact 하나입니다. 따라서 단수 동사인 is, 이 동사를 쓰는 것이 맞습니다. 수능과 내신에서 정말 자주 나오는 유형이니 꼭 기억해 두세요. 하나 더 중요한 문법 포인트가 있습니다. obstacle to, 이 표현이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to, 이 단어는 to 부정사를 만드는 to가 아니라 에 대한이라는 뜻의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뒤에는 동사 원형 succeed, 이 단어가 아니라 동명사인 succeeding, 이 단어가 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my, 이 단어는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 즉 내가 성공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더해줍니다. look forward to ing, 이 표현처럼 전치사 to를 쓰는 표현들은 따로 암기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7번째 문장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in fact, 사실은 하면서 앞선 내용을 강조하죠. 이 문장은 it is, 이 표현과 that 사이에 무언가를 집어넣어 강조하는 it is that 강조 구문입니다. 무엇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바로 that embodying, 그 뿌리내림입니다. 여기서 embodying, 이 단어는 앞 문장에서 말한 문화적으로 풍부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을 가리키죠. 바로 그것이 나에게 수단과 동기를 supplies, 즉 제공한다고 말합니다. 장애물이 아니기는커녕 오히려 성공의 필수 조건이라는 거죠. 이 문장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구조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not only A but also B, 이 구문이죠. A뿐만 아니라 B도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A와 B는 문법적으로 동일한 형태여야 해요. 이 문장에서는 with the physical means, 즉 물리적 수단과 with the motivation, 동기라는 두 개의 전치사구가 나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활과 화살, 훈련 같은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관역을 맞추려는 동기부여까지도 바로 그 문화적 상황 속에서 나온다는 의미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장입니다. 길었던 활쏘기 비유를 끝내고 다시 과학 이야기로 돌아올 시간이죠. 그 역할을 하는 단어가 바로 similarly, 마찬가지로 라는 뜻의 이 단어입니다. 이 단어 하나로 활쏘기에서 내가 설명했던 원리가 과학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의미를 전달하는 거예요. 과학과 인식 또한 활쏘기처럼 세상을 향한 확실한 지식을 목표로 하는 인간의 활동이라고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문장의 구조를 살펴볼까요? human activities, 이 명사 뒤에 dates, 이 단어가 나왔네요. 이 dates, 이 단어는 앞에 나온 명사를 꾸며주는 주격 관계대명사입니다. 어떤 인간 활동인지를 설명해주죠. 여기서 중요한 어법 포인트는 관계대명사절 안에 aim, 이 동사의 형태입니다. 이 동사는 선행사인 activities에 수를 맞춰야 합니다. activities, 이 단어가 복수니까 동사에도 s를 붙이지 않은 복수형 aim, 이 단어를 쓴 것이죠. 만약 선행사가 단수였다면 aims, 이 단어가 되었을 겁니다. 수일치는 항상 신경 써야 하는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오늘 지문을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글은 과학은 문화에 속한 인간 활동이라 주관적이다라는 통념을 반박합니다. 그리고 활쏘기 비유를 통해 인간적이고 문화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 즉 embodying, 이 단어가 목표 달성의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필수적인 수단과 동기를 제공한다고 주장하죠. 결론적으로 과학의 인간적, 문화적 본질은 과학의 객관성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지식을 얻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는 것이 이 글의 핵심 요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글의 흐름을 이끌었던 핵심 어휘들을 짚어볼까요?
undermines, 약화시킨다는 단어는 필자가 반박하려던 통념의 핵심 논리를 담고 있었죠. 그리고 opposite, 정반대라는 단어로 글의 흐름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활쏘기 비유에서는 인간적 조건이 obstacle, 장애물이 아니라고 했고 더 나아가 필수적인 것들을 supplies, 제공한다고 주장하며 논지를 강화했습니다. 이 단어들의 관계만 봐도 글의 전체 구조가 보이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지문처럼 주장이 명확한 글을 읽을 때는 먼저 통념과 반박의 구조를 찾는 연습을 해보세요. 글 전체를 보는 눈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문장이 길고 복잡할수록 주어와 동사라는 뼈대를 찾는 훈련 잊지 마시고요. 오늘 배운 핵심 흐름과 표현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